안녕하세요. 민들레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성분들께서 경험하실 수도 있는 조금 안타깝고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유산입니다. 유산은 태아가 생존할 수 있는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하고요. 통계적으로는 모든 임신의 한 15% 정도가 자연으로 유산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죠. 생각보다 그 15%라는 게 많지 않은 수치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저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여성분이 평생 임신을 한 번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임신을 여러 번 하실 수도 있고,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인공적 유산을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여성분이 경험하시는 임신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는 그 피부로 좀 와닿고 있는데요. 한의원에서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한약 처방을 해서 건강에 대한 문진표를 작성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확인을 해보면 여성분들 중에서는 유산 항목에 체크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출산 2회, 유산 1회 이렇게 체크하시는 비중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의사로 진료를 13년 정도 해오면서 생각보다 많은 여성분들이 유산을 경험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방의서에는 유산은 반산이라는 언급이 있는데요. 여기서 반은 절반을 의미하고 산은 나을 산자를 의미해요. 출산의 산자와 똑같아요. 그래서 유산이라는 게 같은 사는 산자를 쓰기 때문에 기간은 짧지만 출산과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 그만큼 조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동의보감 잡병문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유산은 생밤을 따는 것과 같아서 껍데기를 깨고 피막을 손상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10배 이상 조치를 잘해야 된다라는 언급이 있어요. 여기서 생밤은 태아를 말하고 그 다음에 껍데기와 피막은 여성의 몸과 자궁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한방의서의 언급을 종합해 봤을 때는 유산은 정상 출산처럼 태아를 낳진 않지만 그에 걸맞게 조리를 잘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10배 이상 더 잘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유산의 경우는 특별히 더 많이 어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신 심리적인 충격이 함께 오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자율신경 쪽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심하게 올 수 있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또 간혹 이제 선택적인 인공유산을 자주 반복하게 되시는 경우에는 면역력에 심각한 손상을 입으실 수도 있고 감염이나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만큼 조리가 중요하지만 생각보다 그 유산 후에 조리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최근에 어떤 산모분께서 한의원에 한약을 지으러 방문하셨는데요. 진맥하는 초기에 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유산을 했고 한 달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마음속으로는 제가 사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왜 늦게 오셨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왜 한 달이나 지나서 오셨을까요? 아마 저러셨을 거예요. 그 유산을 하신 뒤에 그냥 큰 생각 없이 생활을 하셨는데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회복이 잘 안 되고 컨디션이 자꾸 나빠지는 거야. 몸이 점점 안 좋아지시니까 아, 조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뒤늦게 한의원에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유산 같은 경우는 유산 뒤에 어혈을 잘 조리하고 자율신경 밸런스를 잘 맞추고 정신의 안정을 시켜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완벽히 회복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주변에 누가 유산했다는 얘기를 들으시면 꼭 빨리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보약은 사실 이럴 때 드시는 겁니다. 유산후 한방 치료의 목표는 한 7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후유증을 예방하는 거, 그리고 어혈을 제거하는 거, 체력을 보충하는 거, 합병증을 예방하는 거, 정신심리 안정을 시키는 거, 유산이 습관성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마지막으로 다음 임신을 잘 준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산을 하신 산모분들께서는 5가지 정도 주의해 주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는 차가운 환경은 피해 주세요. 찬 음식이나 찬바람 피해 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과로 피해 주셔야 되고, 또 육체적인 과로를 피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성생활은 가급적 4주 이후에 하시는 것이 좋고, 또 유산 이후에라도 그 배란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로 임신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계획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흡연과 음주는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 주실 것을 권해드릴게요. 약재 3가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익모초라는 약재가 있어요. 산모를 이롭게 한다는 뜻의 약재고요. 산 후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연자육이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연꽃 열매인데 이건 정신심리 안정을 시키는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익모초나 연자육 같은 약재를 차로 끓여 드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또 대표적으로 여성에게 좋은 약숙 같은 약재도 차로 끓여 드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약숙 같은 경우는 차로 끓여 드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목욕하실 때 입욕제로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좌훈 용도로 쓰실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한의사의 진맥에 따라서 체질에 맞는 처방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은 방식이라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유산후 조리가 10배 더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유산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도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